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의 박성찬입니다. 어떤 경우에 항문을 절제하고 장루를 사용하게 되나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대장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장루 만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장암하고 장루가 정확히 연관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장루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암 이외에 다른 쪽, 그러니까 결장암, 그러니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장결장까지는 장루를 안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장암 같은 경우에 장루를 만드는 분들은 이제 항문 쪽에 가까운 종양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절제를 하고 나면 항문에다가 이제 장을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은데, 장루가 없다고 하면은 글로 이제 변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한 상처 부위에 변이 계속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장 연결한 부분이 이제 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루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항문 기능이 너무 약해질 거가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항문의 괄약근이 전부 이제 암으로 다 침범이 돼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항문을 살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문을 완전히 이제 막는 경우가 생기는데, 항문이 이제 없어지면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인공 항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장루라고 하는 거고, 보통 이제 배 왼쪽이나 오른쪽 이런 쪽에 이제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이 장루 백을 비우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장루를 갖고 계시더라도 이제 옷 속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실 별로 티가 나진 않습니다. 공동생활하는 쪽을 간다든지 목욕탕이나 이런 일상생활 하는 거, 그리고 또 부부관계나 이제 그런 걸 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정신적으로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 예, 장루를 갖고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실생활에서 제약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적응하시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장루를 갖고도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잘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임시장루를 만들었다가 한 6개월 뒤에 복원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장루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업이 택시 운전 기사셨는데, 장루를 복원하고 나니까 이제 변이 급하게 마려울 때 택시를 어디다 세워놓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막히는 길에서는 이제 바지에 싸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일상생활을 못 하겠다. 장루가 있을 때는 장루에 변이 차니까 자기가 편할 때 가서 이제 비우고 또 채우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편했는데, 오히려 항문이 불편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와서 장루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 장루를 없애드리려고 굉장히 힘들게 항문을 살려드린 분인데 아까워서 제가 한 1년을 설득을 했어요. 적응이 되면 좀 괜찮아지시겠다. 근데 1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장루를 다시 만들어 드렸고,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궤변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항문이 지금 우리 있는 항문의 위치에 있지 않고 처음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배에 있었다고 하면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편하지 않았을까? 지금 항문이라는 거의 위치가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끼지만 실제로 생활하기에 불편한 위치예요. 변을 볼 때 이렇게 앉아서 봐야 되고 또 닦기에도 이렇게 접혀 있어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배에 변이 배출하는 구멍이 있었으면 오히려 편했겠다 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장암 치료의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대장암 치료를 할 때는 이제 다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대장암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진행된 정도를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수를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주 초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0기부터 시작을 해요. 0기암은 암이 생기긴 했지만은 굉장히 초기에 표면에만 생긴 경우, 이런 경우가 0기암이고, 1기암이나 2기암은
종양이 있지만 주변으로 이제 번진 게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만 암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1기, 2기암이고 3기암은 종양 주변으로 그 근처 부분에만 번져 있는 이런 경우가 3기암입니다. 근데 4기가 되면은 이제 대장 종양이 있는 이외에 다른데 대장암이 생긴 게 뭐 간에 전이가 됐다든가 폐에 전이가 됐다든가 이렇게 멀리 전이가 된 경우가 4기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수에 따라서 0기에서 1기 초반까지는 수술이 필요 없고 내시경으로 하면서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걸로 치료가 끝나고요. 1기, 2기, 3기 정도까지는 수술을 먼저 보통 합니다. 2기 후반에서 3기 이분들은 수술 후에 항암 치료까지도 하셔야 되고 1기, 2기 초반까지는 수술만 하고 치료를 끝나게 됩니다. 근데 4기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4기암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좀 암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 항암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종양이 좀 줄어들거나 수술이 가능한 상태까지 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회사 생활이나 일상 생활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게 항암 치료하면은 막 살이 쪽 빠지고 막 다 토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대장암에서 쓰는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그런 머리가 빠지거나 이런 항암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하면 항암제 주사를 맞은 직후에 뭐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입맛이 없거나 기운이 없거나 이런 정도의 증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만 잘 본인이 조절하시면 직장 생활 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사실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는 손발 끝이 약간 저린 느낌. 손발 저린 게 그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손발 저린 게 잠깐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24시간 그러기 때문에 막 잘 때도 막 저리고 막 이래서 좀 괴로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암이라고 이제 진단을 들으시면 굉장히 충격도 많이 되고 두려움이 앞서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상에서 대장암과 관련된 치료를 할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과장돼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보를 너무 이렇게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암을 진단을 받고 다 치료를 하고 완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료 받으시는 선생님의 치료를 믿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신다면 암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